안녕하세요. 오늘은 줄리아 철화를 사박토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 중에 줄리아 철화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봄에는 꼭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여름을 힘들지 않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지만 여름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년 여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을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뻐지는 모습에 회복을 하지 싶었는데 봄이 왔는데도 지금 잎 상태를 보면 이쪽 부분은 그래도 성장을 하는데 이 중간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여름에 무너졌던 줄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줄리아 철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잎이 넓고 큰 품종인데 아무래도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차 있고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엽도 많이 지고 잎이 많이 작아진 상태입니다.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전체 모습을 보면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쪽 안쪽 부분부터 잎이 많이 말라가 있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봄에는 어느 정도 버팁니다. 버티지만 봄이 지나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 이쪽 부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름 정도 되면 폭삭 주저앉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귀찮지만 분갈이는 꼭 봄에 아니면 가을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최대한 1년을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렇게 큰 대품들 같은 경우는 화분이 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줘도 되지만 만약 상토로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 6개월마다 뿌리를 제대로 손질을 해야지만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상토 같은 경우는 여름에 기온이 높아졌을 때 뿌리가 녹아내리는 하완성 온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피트머스 재료로 혼합된 사박토라는 용토를 통해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소개해드렸던 분갈이 용토고요. 이 사박토로 분갈이 했던 다육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 뒤쪽에 있는 방울복당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종복당금 지금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서 한 2-3개월 지난 모습입니다. 지금 눈꽃 같은 경우도 두들레아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링고스타 철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무지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뒤쪽에 있는 원종문낭금 이렇게 뿌리가 빠르게 내리는 것도 장점이지만 집에서는 이제 거리대로 이 화분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흙 무게가 무거워 버리면 들기도 쉽지 않고 특히 장마철에 화분을 베란다 안으로 들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엄청 가볍습니다. 가벼운 상태에서 물배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뿌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봄 분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박토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피트머스, 사냐초,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 블랙라이트, 데올라이트 각각 그러고 분변토 같이 영양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좋은 분갈이 용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갈이 용토 같은 경우는 특히 부지런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각각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용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각각 사용하면 이 재료 같은 경우가 소량으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이 상토나 피트모스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곰팡이 생겨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토를 사용해가지고 곰팡이 생겨가지고 다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소량 분갈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박토를 구입해가지고 소량 분갈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혹 이제 가끔 분갈이 용토가 조금 일반 상토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생각하면 각각 구입해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마 분갈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작년부터 피트머스를 오래전부터 사용했지만 이 작년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혼합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싼 용토를 구입해서
다육이 상태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용토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난 11월부터 분갈이를 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자리를 잘 잡고 또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봐서는 아마 계속 쭉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사박토 가지고 이 다육이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목마가렛도 분갈이를 해줬고요.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제라늄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홍콩 야자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제라늄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고요. 이 옵투사 같은 경우도 방근에서 잘 자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서 연두색빛 얼굴로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박토로 죽어가는 방울복랑금을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통통해져 가고 있는, 이렇듯 좋은 분갈이 용토와 적절한 뿌리 손질로 분갈이만 잘해줘도 다육이는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리아 철화를 사박토로 분갈이 할 예정이고요. 분갈이 할 때 아마 뿌리를 많이 손질을 할 것 같은데요. 화분에서 분리한 후에 뿌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뿌리를 잘라내고 심어주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줄리아 철화를 화분에서 분리한 모습이고요. 아주 무겁습니다. 이 줄기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증거고요. 지금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이렇게 살아나오는 뿌리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그냥 두었다 그러면 여름에 100%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잔뿌리가 하얗게 한 색을 보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뿌리를 많이 손질을 하고 흙을 많이 털어낼 겁니다. 지금 물을 머금고 있어 가지고 아주 무거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상토로 예전에 심었던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폴라이트, 그 다음에 S라이트, 마사, 정말 다양한 절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갈이 할 때 돈이 참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듯 각각 사용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많고, 그리고 이 배합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제대로 성장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박토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흙을 다 털어내고 뿌리 손질을 한 후에 사박토로 마무리를 한 후에 줄리아 철화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철화 흙을 다 털어내고 뿌리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 흙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잔뿌리, 죽은 뿌리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는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큰 화분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마사로 물배수층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토분이다 보니까 그냥 사박토로 100%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럼 줄리아 철화를 심고 나서 줄리아 철화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 간혹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화분을 바닥에 툭툭 쳐가지고 흙을 다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굳이 흙을 다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아래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흙이 다져지기 때문에 쿡쿡 화분을 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첫 물주기는 뿌리를 많이 손질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줄리아 철화처럼 뿌리를 완벽하게 다 손질을 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 손질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일 지나서 물을 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뿌리가 내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마다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데, 2차 물주기 같은 경우는 화분의 흙 윗부분이 말라있을 때 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고요.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입니다. 이 단풍은 이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빛으로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 잎이 넓고 화려한 색상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줄리아 철화도 참 괜찮은 다육이긴 하지만, 이렇게 잎이 넓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웃자라 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잎이 넓고
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좋아야지만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줄리아 철화는 여름이 오기까지 물은 10일에 한 번, 그러나 이 햇살이 하루 종일 들고 화분이 작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큰 문제 없으니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잎을 만져가지고 잎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말랑말랑 거린다 그러면 그때 물을 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워낙 제가 만족도가 높았던 그 분갈이 용토기 때문에 올 봄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